D-Day 브렉시트 표결 한국 증시 상승으로 화답할까입니다. 자, 브렉시트 표결이 이제 몇 시간이 안 남았어요, 그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는 15일 오후 4시로 오후 7시로 되어 있죠. 이때 이제 브렉시트 관련해서 나올 텐데 이게 뭐 항상 안 좋은 소식만 들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 약간 두 가지로 좀 나누는 것 같아요. 브렉시트 표결이 나오면 어쨌든 결과는 부결로 나올 가능성이, 합의문에 대한 결과가 부결로 나올 가능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부결 나오면 오히려 좋아질 거다라는 게 있고, 시장 자체가 부결이면 역시 또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다라는 쪽이 있는데, 지금 뭐 현재 뭐 유럽 시장을 볼 때나 뭐 그렇게 뭐 크게 움직임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보합선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잘 한번 우리 시장을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박윤진 파트너. 네. 오랜만입니다. 잘 네. 지내셨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브렉시트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그래도 꽤 큰 메이저급 이벤트가 하나 있어요. 요 표결이 네. 뭐 결론은 부결인 거는 뭐 일단은 보이는데, 네. 과연 그 이후에 우리 시장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2016년 6월부터 이 브렉시트 이슈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하면 2019년이니까 벌써 4년 차가 되거든요. 지금까지 이것이 아직 미결로 남아서 계속 질질질질 끌고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부결, 그리고 이제 혹시나 이제 노딜 브렉시트가 나올 경우에 이제 시장은 어느 정도 변동성은 겪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장은 한 4년간 꾸준히 이 브렉시트에 대한 리스크를 차근차근히 조금씩은 이게 조절을 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반영되었던 부분은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노딜 브렉시트 정도의 어떤 파급적인 이야기가 좀 나오면 조금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으나 아주 그 변동폭은 조금 제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뭐 부결이 되고 나면 네. 부결 이후에 분명히 뭐 테레사 메이 총리한테는 뭐 과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플랜 B라든지 뭐 대안을 제시하라 할 텐데, 혹시나 뭐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뭐 예상을 한다면?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진짜 그때 브렉시트가 된다고 그때 표결이 나왔을 때도 사실은 아무도 예측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는 예측의 영역에 두기보다는 내일 이제 상황을 보고 시장에서 어떻게 좀 반응이 나오는지 거기에 더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동훈 파트너가 볼 때는 이 브렉시트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 그래도 이 표결 끝나고 나면 우리 시장에는 좀 뭐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라는 측면일지, 혹은 역시나 이제 우리는 소용돌이에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별로 고민을 안 해봤는데요. 네, 축하드립니다. 진짜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 왜 그렇죠? 아니 왜 그러냐면 브렉시트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 그때 한번 흔들렸죠. 처음에 나왔을 때. 예전에 예전에 한번 흔들렸다가 영국 쪽에서도 이제 유로존에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탈퇴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의견이 거의 반반 상태에서 이제 캐머런 총리가 그냥 투표에 붙이자 하고 자기는 사임하고 나가버렸잖아요. 네. 그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영국이 이제 유로존에 남아 있을 때 그 분담금 문제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때 막 그 유럽 쪽에서 난민들이 막 몰아서서 많이 들어왔죠. 네. 그 난민 수용하는 문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제 영국이 탈퇴를 결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유로존 쪽에서는 이제 영국을 그래도 이제 잡아두려고 유로존 쪽에서 잡아두려고 여러 가지 이제 당근책을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안 먹히면서 이제 또 이런 문제가 이제 계속해서 나왔는데, 당시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이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 이제 브렉시트를 선언을 하고 자기네들이 나가겠다 그러니까 그때 그 메르켈 총리가 상당히 이제 독일 총리가 열받았죠. 네. 나가라 당장. 네. 나가되 이혼을 하되 합의금에 대한 내용들을 명백하게 따지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영국 쪽에서 약간 좀 주춤거렸습니다. 그런 문제가 이제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별로 흐름이 없었어요. 네. 차라리 그냥 나가라.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안 나가고 이제 계속 이제 버티고 있는 단계에서 이제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단계에 나왔는데, 플랜 B라는 게 뭐 딴 게 없습니다. 지금 영국 쪽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냥 한 몇 개월 정도 더 연장해 달라. 왜 그러냐면 영국도 지금 골치 아프잖아요. 그게 이제 그 잉글랜드하고 웨일즈하고 스코틀랜드하고
북아일랜드하고 그죠. 아일랜드는 떨어져 있는 섬인데 거기에 북아일랜드하고 아일랜드하고 이렇게 또 돼 있잖아요.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유로존 탈퇴하면 영국령이 이 북아일랜드인데 그 통행하고 통관 절차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마무리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플랜 B라는 게 딴 게 없습니다. 몇 개월 정도 이 문제 해결할 때까지 그냥 유로존 쪽에서 입고 있는 관세나 이런 혜택을 좀 해달라라는 좀 절박한 심정이겠죠. 예, 그런 내용들인데 이제 그것도 없이 그냥 나가면은 이제 당분간 몇 개월 정도 혼돈에 빠진다. 금융권에서 이제 걱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인데 저는 별 볼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시적으로 조금 흔들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제 영국 쪽에서 절박한 건 나중에 영국 쪽이 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시장에 영향을 주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자, 그래요. 원래는 처음에 영국이 나간다고만 했을 때만 해도 상당히 좀 화끈하게 어찌 보면은 좀 나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이 갑의 위치가 바뀌나 싶더니 이제는 사실 이 무게 중심이 EU 쪽으로 완전히 좀 넘어가 있는 상태란 말이죠. 일단은 뭐 이 이슈가 그래요. 뭐 오늘 당장 뭐 새벽에 무슨 뭐 큰 어떤 효과를 불러 일으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혹시나 뭐 단기적이라고도 뭐 생각을 좀 해볼게요. 단기적으로 그럼 그 흔들림이 좀 클까에 대해서도 어찌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궁금해할 수도 있겠죠. 강준혁 파트너가 볼 때 그럼 이제 다들 생각할 때는 뭐 단기적인 이슈일 뿐이다라는 게 중론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뭐 다른 의견도 좋습니다만 단기적으로 흔들린다면은 우리가 피할 만큼일지 아니면 뭐 그냥 정말 무시해도 좋을 정도일까요? 일단 시장에서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만약에 노딜 브렉시트가 되면 데미지는 클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일단 파운드와 거래를 하지 마라.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상의 변동성이 생길, 변동성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습니다만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일각에서는 지금 분석을 하는 게 이게 어차피 노딜 브렉시트가 지금 브렉시트에 관한 협의안 자체가 지금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좀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얘기 나왔던 거 보니까 지금 벨기에의 총리 이제 사를 미세라고 하는 총리는 지금 내각에다가 아예 노딜 브렉시트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안을 확정안을 내놔라. 지금 내각에다 그렇게 지시를 해놓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유럽이 굉장히 좀 빠르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시장에서 얘기를 할 때 노딜 브렉시트가 되게 되면은 거의 영국의 GDP 한 8% 정도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공정에서 이제 거의 분해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금융 대국입니다. 네. 여기에 일단은 파운드화가 폭락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면 각지에 투자를 해놨던 투자 자금 자체가 어떻게 될지도 좀 애매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요. 아까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만약에 이번에 의회에서는 대부분 통과는 못할 걸로 보고 이게 부결이 150석 부결이냐 200석 부결이냐 뭐 그런 거 지금 점치고 그러니까 부결은 확실화되고 있고 네. 플랜 B 얘기도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이대로 그냥 가면 3월 말이면 그냥 끝납니다. 그냥 그렇죠. 노딜 브렉시트가 돼버리기 때문에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일단 의회에서는 부결이 일단 되고 3월 28일 이후까지 시간을 벌 수 있냐 없느냐가 시장에서는 더욱더 촉각을 내세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르켈 총리의 입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부결되는 부분은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뭐 시장이 반등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 자체가 저는 크게 의미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노딜 브렉시트 자체를 멈출 수 있는 7월까지 연장을 할 수 있는 메르켈 총리의 얘기가 지금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 차라리 시장의 호각제가 가리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 이제 라이언 투자자분들도 이게 부결이면 부결이라서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독일에서의 어떤 언급들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은 우리 시장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부결이 된다고 내일 당장 변동성이 큰 시장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독일에서의 언급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